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아이폰 에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배뉴기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기기를 처음 부팅했다면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로 스와이프해서 언어 선택 화면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지역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폴란드를 좋아합니다. 첫째, 제가 여기 살고 있고, 둘째로는요, 여기는 유럽 연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예를 들어 서드파티 스토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하죠. 애플 앱스토어만이 아니라 다른 스토어도 허용해야 하니까요. 독점 행위 때문에 애플은 좀 그렇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의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외관에서는 기본, 중간, 그리고 크게가 있습니다. 이건 UI가 얼마나 크게 보일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시력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크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읽기 및 음성 기능도 있습니다. 모션 디스플레이와 텍스트 옵션이 있어서 더 크게 확대하거나 음성 안내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켜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이라면 기본 설정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빠른 설정, 즉시 아이폰을 빠르게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근처에 있는 다른 아이폰을 찾아서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본인의 아이폰이겠죠. 여기에서요, 사무실에 새 아이폰들이 다 있어서 뭔가를 찾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무시할게요. 어차피 제가 이걸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이 기능을 통해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아주 원활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 기기로 설정할 거라서 다른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꼭 연결할 필요는 없고 와이파이 없이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아이폰을 활성화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나오지만 이 아이폰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으로 eSIM 설정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유럽 버전의 아이폰이긴 하지만 유럽 버전에는 실제로 심 트레이가 있는데 이 L 버전만은 유럽에서도 심카드 트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서 심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eSIM을 통해서이고, 만약 eSIM이 있다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기본적으로 ESIM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러면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가 제공됩니다. 또한 ESIM을 추가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므로 아마도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eSIM이 없어서 이 과정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나중에 설정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건너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더 포괄적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령대 선택입니다. 이 아이폰을 사용할 사람의 연령대를 선택하세요. 이 과정은 아이폰에서 자녀 보호 및 안전 기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기를 설정하는 경우 나이가 몇 살이든 대부분 성인이라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즉 페이스 아이디를 선택해서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목적이나 결제 방법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휴대폰 결제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얼굴을 인식해서 스캔한 후 그 얼굴 스캔을 통해 거래를 인증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쨌든 나중에 설정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설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기기를 꼭 보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휴대폰에는 결제 정보 같은 개인 정보가 많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꼭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첫 번째로 내 아이폰 찾기 기능을 통해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그 기기를 주었거나 훔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그들이 기기를 초기화하더라도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기본적으로 아이클라우드 잠금 상태가 되며, 이 말은 즉 그 기기를 가진 사람이 아이클라우드 계정, 즉 본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입력해서 인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기가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기를 돌려줄 생각이 없더라도 여전히 기기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돌 같은 기기를 갖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기들도 초기화되고 잠겨있는 상태라 해도 여전히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기는 이미 초기화된 상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기기에 있던 모든 데이터도 이미 사라졌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호 옵션에서는 몇 가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코드, 사용자 지정 숫자 코드 또는 사용자 지정 영문 코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런 보호도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전 기기에서 앱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맥이나 PC,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클라우드 백업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즉 안드로이드나 PC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음을 선택해서 새 기기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 원하는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복원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동의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중 아무도 그걸 제대로 읽진 않죠. 아이폰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선택하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왜 옵션이 있겠어요? 애플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만 하라고 하네요. 좋아요. 그리고 나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대기 중이라고 귀찮게 알림을 보낼 거예요. 좋네요.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위치 서비스입니다.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 스크린 타임에 대한 주간 리포트와 사용 시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고 원하는 앱의 시간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이 기능은 기기 사용 방식과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아이폰, 애플이 개선하지 않는 한 아니요. 저는 애플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데이터를 원한다면 돈을 내고 사야죠. 당신 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은 개인 데이터를 애플과 공유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그걸 되팔 거잖아요. 당신은 그 이익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미 이 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썼는데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그 데이터를 스스로 지키고 돈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때만 제공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라이트와 다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라이트, 다크,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라이트에서 다크로 바뀌는 오토까지 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은 여전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버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미 다들 아실 테니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버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튼보다는 스위치가 더 좋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고 저는 긴급 SOS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면 긴급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볼륨 버튼 중 아무거나 누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충돌 감지 기능도 있고 세션 중에는 이제 위성을 통한 긴급 SOS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 기능이 본인 국가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정보만 제공될 뿐 동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은 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에 어두운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이없게도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것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